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유격수는 내야 수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유격수 수비가 흔들리면 내야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 팀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만큼 유격수 수비는 중요한데요. 그만큼 수비 부담도 큰 포지션입니다. 이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에서 타격까지 된다면 그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겠죠?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유격수는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야구 역사 기록실에서도 다루었던 종범신 이종범 선수와 만두 박진만 선수도 이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잇는 선수들입니다. KBO 리그 최초로 투수 통산 900경기에 출장한 상록수 류태근 선수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의 시초 김재박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5월 23일에 태어난 김재박 선수는 대광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여 1977년 실업야구팀이었던 한국화장품에 입단하였습니다. 이후 KBO 리그가 출범할 때 MBC 청룡에 입단하며 창단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만 28세였습니다. 이후 10시즌 동안 MBC 청룡, LG 트윈스의 내야를 지킨 그는 1991 시즌 이후 태평양 돌핀스로 트레이드되었는데요. 태평양 돌핀스에서 한 시즌간 활약한 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재박 선수는 MBC 청룡에 입단하였지만 입단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는 그가 1982년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로 선수는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세계선수권 대회가 종료된 후에 MBC 청룡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데뷔 첫해 기록은 13타석이 전부입니다. 선수 시절 김재박 선수는 장타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컨택 능력은 준수한 타자였는데요. 적은 경기수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컨택 능력과 더불어 선구안도 좋은 타자였는데요. 데뷔 첫 해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삼진 개수가 볼넷 개수가 더 많은 시즌이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주루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데뷔 첫 해를 빼면 커리어 내내 두 자릿수 도루를 달성할 정도입니다. 기록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당시의 유격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비력을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고교야구 수준의 수비를 할 때 김재박 선수 혼자 프로야구 수준의 수비를 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다만 데뷔가 늦은 탓에 그의 전성기도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의 통산 성적 역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80년대에는 경기수까지 적었음을 고려하면 짧은 전성기에도 1000안타에 가까운 기록과 50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도루 개수는 21세기 프로야구 선수의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만 그의 득점 생산력은 평균 이하인데요. 포지션의 특성상 수비가 중요하기도 했고 커리어 말년에 많이 까먹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승리 기여도가 29.19에 달한다는 것을 통해 그의 가치가 타석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죠.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잇는 선수인 만큼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1983에서 86 시즌 유격수 골든글러브 4연패를 비롯하여 통산 5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를 제외하면 골든글러브 4연패에 성공한 유격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실력만큼 그의 인기도 남달랐는데요. 프로 첫 해인 1982 시즌을 제외하고 무려 10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본인의 기량의 하락세였던 1992 시즌에도 선정된 것을 통해 당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1990 시즌 LG 트윈스의 통산 첫 우승 당시 그도 함께하며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에는 3번 선발되었는데요. 1982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당시 나왔던 이른바 개구리 번트는 지금도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느라 한 시즌을 손해보았지만 팬들에게 더 강렬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네요. 다만 리그 1위에 오른 횟수는 많지 않은데요. 득점과 도루에서 1위에 한 번씩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유격수답게 2011년에 진행된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베스트 10 투표에서 올스타 유격수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올스타 40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1985 시즌 그는 50도루를 기록하며 도루왕을 차지했는데요. 이때 그가 기록한 50도루는 유격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를 대표하는 기록 중 하나가 바로 KBO 리그 최초로 선수와 감독 모두로 우승한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1990년 LG 트윈스의 우승 당시에는 선수로, 1998년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당시에는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감독으로 그가 받은 평가를 고려하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80년대를 대표하는 유격수답게 그도 많은 기록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도루는 2위에 올랐는데요. 1위가 누구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비율 스탯 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유격수는 수비가 더 중요한 포지션이니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MBC 청룡, LG 트윈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통산 성적 순위도 높은데요. 여기서도 도루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1980년대 유격수를 기준으로 보면 홈런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데뷔한 원조 홈런왕 정정호 선수의 포지션이 유격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내내 25홈런이라고 하면 정말 적어 보이는데 그만큼 유격수들의 타격보다 수비가 중시되었기 때문이겠죠? 비율 스탯에서도 그는 최상위권에 자리했는데요. 이 중 2위에 오른 기록들 대부분은 장정훈 선수에게 밀려 2위로 내려앉은 기록들입니다. 이런 활약에도 그의 등번호 7번은 영구 결번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영구 결번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데다가 통산 성적이 아쉬웠기 때문이겠죠? 은퇴 후 김재박 선수는 코치로 활동하다 현대 유니콘스의 감독 자리에 올랐는데요. 11시즌 동안 현대 유니콘스 선수단을 제위하면서 그는 팀을 4번이나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렸고 감독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만 해도 그도 KBO 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 감독직에서 물러난 직후 2007 시즌부터 그는 고향팀 LG 트윈스의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이때부터 LG 트윈스는 김재박 감독 본인이 언급했던 Down Team is Down, 이른바 DTD 이론의 예시가 되며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화려했던 그의 커리어에도 금이 가며 그도 2009 시즌 후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10 시즌부터는 KBO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했지만 경기 감독관 시절에는 우천 취소를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16 시즌 이후 경기 감독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까지도 야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박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득점과 도루에서 1위에 한 번씩 올랐기에 블랙잉크에서는 5점을 받으며 72위에 그쳤습니다. 상위권의 타자였지만 주요 부문에선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해 그레잉크에선 73점을 받으며 55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성적이 부족했던 탓에 명예전환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28점을 받으며 111위에 그쳤습니다. 수상 내역은 준수했지만 임팩트는 다소 부족했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61점을 받으며 7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7.97을 기록하며 유격수 중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름값에 비하면 통산 성적과 명예전환 통계 모두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프로에서 전성기를 보낼 시간이 짧았다는 점과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그의 수비 실력 그리고 인기를 고려하면 그의 명예전당 입성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재박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재박 선수 다음으로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이은 그라운드의 살구꽃 유중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국가대표 유격수의 계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시작은 김재박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재박 선수 다음으로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이은 그라운드의 살구꽃 유중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5월 21일에 태어난 유중일 선수는 경북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여 1987년 고향팀 삼성 라이온즈에 1차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1999 시즌까지 그는 오직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남았습니다. 류중일 선수는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갖춘 선수였는데요. 다만 타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습니다. 커리어 내내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적은 단 3시즌뿐이며 규정 타석 타율 3할을 기록한 것도 단 한 번뿐입니다. 두 자릿수 홈런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 포지션을 맡은 데다가 1번 타자까지 맡으면서 체력 소모가 커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통산 성적도 많이 부족한데요. 특급 타자의 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커리어 중간중간에 그가 부상으로 결정한 시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상만 적었어도 그도 1000안타,
500타점, 500득점, 1500루타는 무리 없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커리어 말년에 비율셋에서 많은 손해를 봐서 그의 득점 생산력은 평균 이하인데요. 그럼에도 그가 26.01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다는 점을 통해 그의 수비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석에서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기에 MVP는 수상하지 못했으며 골든글러브는 2번 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활동 시기가 김재박 선수, 원조 홈런왕 장종원 선수, 그리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와 겹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2번이나 수상했다는 점을 통해 그가 어떤 선수였는지 알 수 있죠. 올스타에는 9번 선정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승 반지는 하나도 없는데요. 대신 국가대표에 3번 선발되었습니다. 선수 시절 받지 못한 우승 반지는 이후 지도자로 무려 7번이나 받으며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 시즌 유중일 선수는 경기수와 타석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경기수 1위는 전경기 출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격수로 이 기록을 달성한 그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 코치, 감독으로 보여준 업적 덕에 그는 2018년 대구 야구의 역사와 전설들 핸드프린팅 등록 선수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의외의 기록이면서 눈에 띄는 기록은 바로 그가 잠실야구장 1호 홈런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KBO 리그 정규 시즌을 기준으로 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왠지 80년대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일 것 같았는데 통산 홈런이 45개에 불과한 그가 달성한 기록이라 조금 의외였습니다. 1991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그는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2경기 연속 홈런도 힘든데 포스트 시즌 4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가 큰 경기에 강한 선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우승에 실패했으니 그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커리어를 보냈지만 타격에서 그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에 순위권에 든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격수 통산 기록에서는 좀 더 많은 기록에서 순위권에 올랐는데요.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보이죠. KBO 리그 유격수 중에서 그의 순위를 여기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유격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는 이렇게 많은 기록들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유격수 포지션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쌓아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스탯 순위도 전반적으로 유사했는데요. 누적 스탯과 비율 스탯을 통해 1990년대 유격수 중에서 3명을 꼽으라면 유중일 선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4경기 연속 홈런 기록 덕에 그는 삼성 라이온즈와 유격수 단일 포스트 시즌 홈런 1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커리어 하이의 성적을 남겼던 1990 시즌 그는 삼성 라이온즈 유격수 역사상 가장 높은 단일 시즌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2018 시즌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유중일 선수는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까지 오직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있었던 진정한 푸른 피의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임한 LG 트윈스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LG 트윈스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그는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의 연이은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과연 그는 올해로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팀의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라운드의 살구꽃 유중일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0 시즌에 보여준 철인의 면모 덕에 블랙잉크에선 2점을 받으며 116위에 올랐습니다. 뛰어난 유격수였지만 타석에서는 매번 상위권은 아니었기에 그레잉크에선 30점을 받으며 121위에 머물렀습니다. 부족한 누적 성적 탓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25점을 받으며 132위에 그쳤습니다. 수상 내역은 준수했지만 타석에서 보여준 임팩트는 강하지 않았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48.5점을 받으며 90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선 24.24를 기록하며 유격수 중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모두 아쉬움이 남고 그가 리그에 남긴 임팩트도 그리 강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 원클럽맨이었다는 점과 수비에서 보여준 뛰어난 모습이 있기에 명예전당 입성은 어렵더라도 그도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유중일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2023 시즌이 개막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개막에 앞서 2022 시즌까지 기록을 바탕으로 한
명예전환 통계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쇼맨십을 갖춘 선수 홍성은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준 유격수, 명품 유격수 박진만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6년 11월 30일에 태어난 박진만 선수는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되며 프로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즌 동안 고향팀 현대 유니콘스의 내야를 지키다 2004 시즌 후 FA 자격을 취득하여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하였습니다. 2008 시즌 후 다시 한번 FA 계약을 하며 삼성 라이온즈에 잔류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린 그는 2010 시즌 후 본인이 구단의 방출을 요청하여 FA 계약 1년을 남겨놓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팀인 SK 와이번스와 계약하며 은퇴하는 2015 시즌까지 총 5시즌간 활약하였습니다. 프로 첫해 박진만 선수는 3자릿수 안타와 2할 8푼 3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나름 순항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였습니다. 소포모 징크스라고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그는 부진했는데요. 그 다음 시즌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전 유격수의 성적으로는 낙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유니콘스의 김재박 감독은 그에게 꾸준한 기회를 주었고 2년간의 부진 후에 그는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실전 경험도 쌓았지만 혹독한 훈련을 겪으면서 KBO 리그에서 수비력만큼 손에 꼽힌 유격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 시즌부터는 타격도 준수한 유격수가 되었습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인 만큼 타격에서 그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3할 타율을 넘긴 시즌도 2번뿐이며 20홈런을 달성한 시즌도 단 1번뿐입니다. 타격이 뛰어나진 않았음에도 엄청난 수비력을 갖춘 선수였기에 그는 꾸준히 주전 자리를 보장받았는데요. 나이가 들며 수비 능력까지 떨어지자 그는 서서히 주전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7시즌 동안 1군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그의 수비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비록 뛰어난 타격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지만 20시즌 동안 1군 붙박이로 있던 만큼 그의 통산 성적은 준수한데요. 특급 타자의 기준점인 2000안타, 1000타점, 1000득점의 75% 정도를 달성했으며 300홈런의 절반 수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상외로 도루는 적은 편인데요. 유격수라서 날렵할 줄 알았는데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율 스탯은 많이 아쉬운데요.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이니 어쩔 수 없었겠죠? 대신 그는 KBO 리그 통산 5위에 해당하는 196개의 희생타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통해 팀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점수를 내는 타자도 좋지만 이렇게 팀에 기여하는 선수도 중요하겠죠? 그의 득점 생산력은 95.2인데요. 100이 평균 이하임을 고려하면 타석에서 그의 가치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20시즌 동안이나 1군에서 살아남고 38.90에 달하는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것은 바로 그의 훌륭한 수비 덕분입니다. 박진만 선수는 5번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이는 유격수 포지션 통산 최다 기록입니다.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는 메이저리그의 실버슬러그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진만 선수의 골든글러브만큼은 수비적인 면이 더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스타에는 6번 선정되었는데요. 팬투표의 영향력이 중요한 올스타 투표인 만큼 비인기 구단이었던 현대 유니콘스 소속이었던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통산 우승 반지는 6개인데요. 2003, 2004 시즌에는 현대 왕조 소속으로 우승 반지를 획득하고 FA로 이적하여 2005-2006 시즌에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우승 반지를 획득하며 4년 연속으로 우승팀의 유격수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우승 반지를 위해 이적하고도 우승 반지를 얻지 못한 선수들도 많은데 어찌 보면 그에게도 많은 행운이 따랐죠.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인 만큼 그도 국가대표 유격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병역 특례를 받은 그는 이후로도 꾸준히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요. 국가대표로 그는 올림픽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2008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포고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2006 WBC 때 일화 중 하나로 그가 LA 에인절스의 홈구장 에인절 스타디움의 잔디를 보고 이런 야구장에서 뛰면 실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평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2라운드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대표팀 내야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수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죠. 다만 타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기에
리그 1위에 오른 경험은 없습니다. 우승 반지를 6개나 받는 동안 한국 시리즈 MVP가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데요. 2006 시즌 박진만 선수는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하였습니다. 2001 시즌에는 KBO 리그 페어플레이상 수상자가 되었고 2002년과 2022년에 진행된 인천 프로야구 20년, 40년 올스타 투표에서 모두 올스타 유격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잠시 대구로 떠나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통해 박진만 선수에 대한 인천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 연구인 인천고등학교 출신이니 더욱 그럴 만도 하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는 KBO 리그 통산 인생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커리어 내내 유격수로 활동한 만큼 여러 타격 부문에서 1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타격이 특출난 선수가 아니라고 해도 오래 활동하면 결국 누적 스탯은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커리어 내내 유격수로 활동한 것부터가 정말 대단하죠. 아쉽게도 해당 기록들은 다음 시즌부터 하나둘씩 갱신될 예정인데요. 박진만 선수의 1위 자리를 넘본 선수는 바로 오집의 오지환 선수입니다. 확실히 오래 활동하며 기록에 손해를 본 만큼 비율 스탯 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현대 유니콘스 당시 부동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한 만큼 누적 스탯도 많이 쌓을 수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희생타 순위입니다. 오래 활동한 만큼 성적도 많이 쌓았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의 성적을 쌓았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주로 하위 타선에서 활약한 만큼 타석과 타수도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4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꾸준했다는 말만 할 수 있겠죠? 현역 시절 주로 강팀에서 활동한 만큼 포스트 시즌에도 자주 모습을 비추었는데요. 그는 홍성훈 선수와 더불어 포스트 시즌 통산 100경 이상 출장한 유의한 선수입니다. 박진만 선수가 활동할 당시에는 수비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었기에 박진만 선수의 수비적인 가치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그의 수비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분명히 최상위권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적과 업적이면 그의 등번호 7번도 충분히 영국 1번이 가능했겠지만 현대 유니콘스는 이제 없고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활약은 평범했고 고향팀 SK 와이번스에서의 활약도 미미했기에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은퇴 후 박진만 선수는 지도자 생활을 해왔는데요. 시작은 고향팀 SK 와이번스에서 했지만 2017 시즌부터는 자신의 두 번째 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에서 수비 코치로 재임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시즌 허삼영 감독이 경질되고 그가 감독 대행 자리에 올랐는데요. 2023 시즌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의 정식 감독이 되며 사자 군단의 부활을 이끌어야 하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박진만 감독은 2010년대 초반 삼성 라이온즈가 보여주었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명품 유격수 박진만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적이 없어서 블랙잉크에선 0점을 받았습니다. 타격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수는 아니었기에 그레잉크에선 11점을 받으며 204위에 그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며 준수한 통산 성적을 남겼고 유격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40점을 받으며 56위에 올랐습니다. 임팩트가 강한 타자는 아니었지만 6번의 우승과 수많은 수상 내역 덕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121점을 받으며 3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33.34를 기록하며 유격수 중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전당 모니터는 모두 아쉽게 기준점에 미달하였고 블랙잉크와 그레잉크 순위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격수 계보를 잇는 선수였다는 점, 오랜 시간 동안 1군에 머무르며 준수한 통산 성적을 남겼다는 점, 지금도 인천 야구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진만 선수의 명예전당 입성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다만 그가 어느 팀의 모자를 쓰게 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현대 유니콘스와 삼성 라이온즈 중 어느 팀의 모자를 써도 이상하지가 않아서 정말 큰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어느 팀의 모자를 쓰게 될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박진만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2000경기를 출장한 선수 숭캡 이승용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해보았는데요. 우선 영상에 앞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야구 역사 기록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이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선수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선수의 기록만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KBO 리그의 대표적인 전임맨 중 한 명이었던 향운장 최양남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야수 킹캉 강정호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 2일에 태어난 강정호 선수는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여 2006년 2차 1라운드에서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 시즌까지 이적하지 않고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에서만 활약했습니다. 구단 사정상 트레이드 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강정호 선수는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지정되며 KBO 리그 한정 한 팀에만 남을 수 있었습니다. 2014 시즌 종료 후 그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의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했는데요. 이후 5시즌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 초창기 강정호 선수는 전형적인 백업 선수였는데요. 2008 시즌을 기점으로 조금씩 출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전 2년 차인 2009 시즌부터 그는 3자릿수 안타와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이른바 공수 겸장 유격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 시즌부터 약 5년간 그는 KBO 리그를 대표한 유격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0-20 클럽에도 가입했고 유격수 최초 단일 시즌 40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빅리그로 향한 만큼 통산 성적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타점이나 루타에서는 그래도 특급 타자의 기준에서 50%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율 스탯은 괜찮았는데요. 이도 유격수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유격수로 9시즌 통산 장타율이 5할 4리라는 것을 통해 그의 장타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그의 득점 생산력을 통해 그가 리그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왜 트레이드 불가 선수였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MVP는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4개의 골든글러브를 타며 그가 왜 2010년대 초반 KBO 리그를 대표한 유격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올스타에는 4번 선정되었는데요. 2013 시즌에는 왜 그가 선정되지 않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다만 팀의 영향인지 우승 반지를 획득하지는 못했고 대신 국가대표로 3번 선발되어 2개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그가 날린 홈런 2방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리그 1위에는 4번 올랐는데요. 이 중 경기수 1위 2번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경기수 1위는 쉽게 말해 전경기 출장이라는 뜻인데요.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 2시즌 연속으로 전경기를 출장했다는 점을 통해 그가 얼마나 건강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리그 MVP는 없지만 2014 시즌 플레이오프 MVP는 그의 몫이었는데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그는 1구의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기록 중 하나가 바로 유격수 최초 단일 시즌 40홈런입니다. 애초에 40홈런을 기록한 선수도 거의 없고 대부분 1루수나 3루수 또는 코너 외야수란 점을 고려하면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 40홈런을 기록한 그가 얼마나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였는지 알 수 있죠? 히어로즈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 중 한 명이었던 만큼 누적 스탯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홈런과 승리 기여도에서는 2위에 올라 있는데요. 1위는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비율 스탯도 준수했는데요. 특히 장타 부문 기록들이 가장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3위에 오른 기록들이 많네요. 9시즌만 활약했지만 유격수로서 최정상급의 타격을 보여준 만큼 통산 성적에서 순위권에 들 수 있었는데요. 이 중 홈런은 3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승리 기여도에서는 5위에 올랐는데요. 그보다 위에 있는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강정호 선수보다 오랜 시간 동안 유격수로 활약했습니다. 그 제외된 1명은 5시즌 동안 유격수로 초특급 활약을 보여준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입니다. 비율 스탯 순위는 더 우수한데요. 순수 장타율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3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2014 시즌은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 역사를 다시 쓴 해이기도 한데요. 이해 그는 유격수 단일 시즌 1위 기록을 무려 5개나 갈아치웠습니다. 이러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이런 맹활약에도 강정호 선수의 발목을 잡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로 인식되는지를 고려하면 팬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2017 시즌 비자를 받지 못해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했고 2020 시즌과 2022 시즌 두 차례에 걸쳐 KBO 리그 복귀 시도를 했지만 비난 여론 때문에 이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복귀 시도가 무의로 돌아간 후 그는 사실상 은퇴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미국에서 야구 레슨장을 운영 중입니다. 킹캉 강정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몇몇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오른 덕에 블랙잉크는 7점을 받으며 57위에 올랐습니다. 5시즌 동안은 리그를 대표한 유격수이자 타자였던 만큼 그레인컷은 64점을 받으며 63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성적 그 중에서도 비율 스탯이 준수했고 유격수 포지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44점을 받으며 46위에 올랐습니다. 리그에 임팩트를 남겼지만 우승 경험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선수는 아니었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61점을 받으며 7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선 36점 이사를 기록하며 유격수 중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하고 명예전당 통계도 준수하며 리그를 대표한 유격수이자 타자였다는 점 그리고 팬들의 지지도가 높은 선수였기에 강정호 선수의 명예전당행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큰 결격사유를 남긴 만큼 강정호 선수가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99번째 영상인 만큼 누굴 다룰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선수이자 한국인 최고 금액 포스팅의 주인공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